안녕하세요. 모차르트 성형외과 원장 원창훈입니다. 우리 얼굴에서 이마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. 그래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위인 만큼 주름이 생길 경우에 가장 눈에 띄는 주름 중에 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마 주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주름에는 보톡스 약간 이렇게 이제 공식화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주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은 얼굴에 이제 나타나는 주름이 크게 두 가지 주름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표정 주름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처져서 생기는 주름이 되겠는데, 각각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. 첫 번째 표정 주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다가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나타나는 주름들, 예를 들면은 미간에 이렇게 세로로 내천자 주름이 생기죠. 이거는 찡그리면 여기 눈썹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여기 이제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마 주름 같은 경우, 이마도 평소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주름이 이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데, 눈을 크게 치켜뜨고 이마에 힘을 주면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면서 이마에 가로 주름이 생기죠. 또 뭐 눈가 주름 같은 경우에 눈을 이렇게 질끈 감거나 그러면은 눈 옆에 이렇게 빗살무늬로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, 이렇게 표정을 지었을 때 생기는 주름에는 보톡스가 효과가 좀 있고요. 처져서 생긴 거는 처진 거를 올려주고 당겨줘야 그 주름이 펴지게 되겠습니다. 그럼 이마 주름 같은 경우에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거에 따라서 또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이마에 힘을 주니까 주름이 생기세요. 그죠? 평소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주름이 많이 심하지 않다가도 이마에 힘을 주면 눈썹이 치켜 올라가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되죠. 그러면 어떤 때 눈썹을 이렇게 크게 치켜뜨고 이마에 힘을 주게 되느냐? 원인이 일단 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눈에 있는 경우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,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. 자, 사람이 눈을 뜰 때 두 가지 근육을 쓰게 됩니다. 이 눈꺼풀 안에 눈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마 근육이 있습니다. 그래서 눈을 크게 뜨려고 그러면은 눈꺼풀에도 힘이 들어가지만 이마에도 힘이 들어가죠. 이렇게 이제 같이 힘이 들어가서 눈이 크게 떠지게 되는데, 안검하수가 있어서 이 눈 뜨는 힘이 좀 눈꺼풀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마에 힘을 많이 줘서 눈을 뜨게 되세요. 그래서 이마에 힘을 줘서 눈을 뜨는 버릇이 본인이 있다. 그런 경우에는 이마에 보톡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눈꺼풀 근육과 이마 근육이 두 개가 힘을 합쳐서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이 이렇게 살짝 졸려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눈이 많이 안 떠지고 그나마 이마에 힘을 줘서 떠도 눈이 졸려 보이는 때, 여기에다 이제 보톡스를 놔서,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안 움직이게 만드는 약입니다. 이마를 마비를 시켜버리면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힘이 빠져버리니까 눈이 더 작아지세요. 눈이 더 안 떠지고, 그래서 눈이 더 불편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눈매 교정이라는,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쌍꺼풀 수술인데,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이제 눈 안에 있는 그 눈 뜨는 근육을 교정을 해서 눈 뜨는 힘이 조금 더 세지도록 그렇게 하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 경우, 눈은 이제 굉장히 크시고 안검하수가 없고 눈도 또렷하게 큰 눈인데, 이 눈꺼풀 피부가 덮이신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요 늘어진 눈꺼풀을 제끼고 보면은 눈동자는 다 보이세요. 눈 뜨는 힘은 좋으신데 이 눈꺼풀이 늘어져서 눈을 좀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에는 또 시야가 좁아지니까 눈을 크게 뜨기 위해서 자꾸 또 이마에 힘을 주게 되세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눈매 교정술이 아니라 이렇게 보통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죠. 이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안검하수도 없고 눈꺼풀도 그렇게 많이 처지신 경우는 아닌데, 눈썹이 이렇게 처지신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러면서 이제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는 여기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낼 수도 있지만, 늘어진 눈썹을 이렇게 이제 좀 당겨주면은 당겨져 올라가면서 시야가 좀 좋아지니까 이마에 또 힘을 안 주고 눈을 뜨게 되는데,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마를 이렇게 당겨주는 이마 거상술이라고 그러죠. 이 머리 속으로 이제 몇 군데 절개를 해서 이마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겨주는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이마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주름도 좀 펴지고 눈썹이랑 이 처진 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야가 확보가 되면서 이마에 힘을 덜 주게 돼서 이마에 주름이 좀 펴지는 경우도,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, 선생님, 저 그러면은 이마에다가 필러나 아니면 지방 이식을 해서 이마를 좀 이렇게 좀 빵빵하게 만들면은 주름이 좀 펴지나요? 물론 그 효과도 있습니다. 이마에 이제 볼륨이 더해지면은 피부가 좀 늘어나겠죠. 뭔가를 여기 채우면. 그러면서 주름이 좀 펴지는 경우도 있는데,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형물도 포함이 되겠고요. 첫 번째 하는 수술 목적이 주름을 피기 위한 건 아닙니다. 이마가 좀 납작하거나 울퉁불퉁하거나, 그래서 이마 모양을 좀 동그스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지방 이식이나
필러나 이마 보형물 같은 수술을 하는 거지, 그냥 단순히 주름을 피기 위해서 이마에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하는 거는 그닥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선생님 저 20대인데 이렇게 표정 짓거나 그럴 때 이마에 막 자꾸 주름이 생겨요. 젊어서부터 보톡스를 해도 되나요? 저희 이제 병원 영상 중에 보시면은 이제 보톡스 필러에 대한 내용 다룬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. 보톡스는 뭐 20대 때부터 맞건 30대 때부터 맞건 이제 맞는 시작하는 시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보톡스 맞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술하는 간격입니다. 그래서 뭐 최소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이제 시술을 하신다면 뭐 이마가 됐건 미간이 됐건 눈가 주름이 됐건 뭐 턱이 됐건 충분한 간격만 두고 시술을 하신다면은 이제 시작하는 나이는 뭐 20대 때 시작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그럼 선생님, 저는 이마도 좀 약간 동그스름하게 볼륨이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, 그리고 주름도 좀 같이 펴졌으면 좋겠어서 이마에 뭔가를 좀 빵빵하게 넣고 싶어요. 그럼 필러가 좋나요? 지방 이식이 좋나요?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위가 좀 약간 작은 경우, 그리고 그 필러의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위, 예를 들어 뭐 코나 팔자주름이나 이렇게 뭐 앞턱이나 이런 부위 필러가 뭐 1cc 내지는 2cc, 약간 좀 소량이 들어갈 때는 필러를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요. 필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녹아서 분해돼서 없어지니까 또 다시 시술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지만은 여기 조금 넣자고 뭐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고 그다음에 뭐 또 정제를 해서 넣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이렇게 부위가 좀 작을 때는 반복적으로 시술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필러를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. 부위가 좀 넓은 부위, 양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마 지방 이식을 했는데 여기 시간이 지나서 조금 꺼졌어요. 그러면 여기 꺼진 부분, 뭐 난 여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, 그런 부분에다가 뭐 필러를 조금 더 해도 되나요? 물론입니다. 부분 내가 좀 필요한 곳이 있는데 뭐 지방 이식을 다시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에 필러로 또 조금씩 보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이마 주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봤는데요.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또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. 꼭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적절한 상담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상 모차르트 성형외과 원창훈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